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가 약간 기다리셨을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제가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 원화 작품을 구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 판화, 최근에 나온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나온 판화 저게 아니고요. 실제로 김선우 작가님이 최근에 개인전에서 이렇게 거셨던 원화 작품을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이 원화 작품을 구하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했던 전시를 다닌 건 당연한 거고, 해외에 있던 전시까지 다녀와 보기도 하고, 오프런은 2일 전 보기도 하고, 정말 별의 별 수단을 다 해서 결국 작품을 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예전에 한번 구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받는 거를 약간 질투하신 분이 좀 이렇게 공작이라고 말해야 되나? 음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를 좀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오픈 톡방에 뿌리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못 받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작품을 이렇게 받게 돼서 집에 설치까지 했습니다. 김선우 작가님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우리 미술 쪽에 컬렉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워낙에 핫한 작가님이시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좀 핫한 젊은 작가 3인을 뽑았을 때 우국원, 문영태, 김선우 이렇게 탑3라고 우리 미술시장 호황시장일 때부터 이렇게 말이 나왔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고 지금 가나, 푸베 이쪽에서의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주제는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새 보이시죠? 도도새를 주제로 이제 작품을 그리고 계신데요. 저 도도새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 도도새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 새가 날지를 못합니다. 이제 날지를 못하고 또 다른 호족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유럽에서 식민지들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러면서 도도새를 전적으로 멸종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선우 작가님도 저 도도새를 가지고 이제 모티브를 삼고 작품을 그리신 거죠. 저 새가 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신 거고 저도 네임이 두두잖아요. 사실 저도 컬렉팅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카페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의 카페의 캐릭터가 도도새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는 법을 잃어버린 도도새들이 약간 삶에 안주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삶에 안주하지 말고 뭔가 하자라고 해서 두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티브를 삼아서 두두 네스트라고 하는 카페를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오픈하고 컬렉팅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와 같은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은 작가님이 계시네 라고 하면서 김선우 작가님의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처음에는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었었습니다. 어쨌건 김선우 작가님은 그런 도도새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워낙에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세요. 해외 페어도 당연히 하고 계시고 저기 과천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도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작품 사는데 그렇게 어렵냐? 그냥 돈 주면 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애매한 게 명품 백이라고 예를 들자고 하면은 에르메땡, 루이비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방이 그래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작품만을 그 한 가방만을 누가 사갔을 때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정 수량 100점, 1000점 이러면은 나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품은 온전히 한 점입니다. 한 점. 그래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럼 왜 경쟁을 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림을 순수 소장으로서 내가 저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 좋아서 경쟁해서 소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참고로 지금 제가 소장한 작품을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너무 심하니까 갤러리에서도 함부로 작가님의 작품을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갤러리가 선별을 해서 작품을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가님의 작품이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갤러리에서 1000만 원으로 사는 작품이 2차 바로 옥션으로 나가게 됐을 때 싸게는 4천만 원, 정말 비싼 거는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기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사는데 쟤는 어떻게 샀지? 이런 식의 시기 질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 중에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만큼 저는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 전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받았을 때 그만큼 더 기쁨이 차오르게 된 것 같아요. 당장에는 지금 이 사무실에 있는 작품을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사무실에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출근을 안 할 때도 있는데 집에다 걸어놨거든요. 집에는 제가 어쨌건 매일 들어가니까 매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는 우선 김선우 작가님의 판화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또 집에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컬렉팅을 하는 요인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림이 주는 그러한 영감 그리고 그림으로서의 그런 근데 저는 사실 뭐가 제일 재밌냐면은 어떠한 그림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 그림을 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미쳐 있었냐면은 김선우 작가님이 파리에 전시 있다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나 진짜 잠깐 1박 2일로 파리 좀 갔다 오면 안 되냐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미쳐 있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와이프가 반대해가지고 못 가긴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는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 한 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산 게 20호거든요. 앞으로 한 50호 그리고 한 100호 정도 한 두세 점 정도 더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다소 흥분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솔직히 기분이 좋고요. 너무 뿌듯하고요. 컬렉팅 하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제가 또 빠지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이번만큼의 기쁨만큼의 작품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소식도 알려드릴 거고요. 작가님들 인터뷰 영상도 꾸준히 올라갈 거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영상은 토코토코진 작가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 드디어